안녕하세요. 단주자입니다. 아, 오늘은 12시가 넘어서 11월 12일 일요일 아침이겠네요. 네, 아침이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알코올 병원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기는 청주 수암골이라고 하죠. 야경을 보는 곳인데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제가 병원 생활하면서부터 단주 일기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2016년 이맘때쯤 제가 무엇을 했을까 잘 생각이 안 나서 이제는 일기를 좀 뒤져보고 그때 어땠는지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오늘까지는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AA를 만난 거 지난 영상 돌려보니까 나오던데, 그래서 이제 AA 모임에 처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선생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뒤에 앉아서 경청만 해봐라 해서 이제 처음으로 AA 멤버 모임에 가게 됩니다. 가게 됐는데 정말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한 7, 8분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7, 8분 정도 모였던 것 같은데 어떤 게 충격이었었냐면 그 당시 그분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이었어요. 이미 단주를 시작했던 선생님들도 계셨고 이미 오래 단주를 하고 계셨던 분도 계셨고 또 저같이 병원에 입원 중이신 분도 계셨고, 제가 한 2가지 정도 놀랐는데 첫 번째는 아마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이세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 20년이 넘게 만에 따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셨나봐요. 그쯤 돼서. 그러면서 따님하고 20년 만에 통화를 하셔갖고 울면서 경험담 하시는데, 예전 과거에 술 드셨을 때 어떻게 하셨으며 그런 진짜 낯이 뜨겁다? 제가 들어도 그런 솔직한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뭐 술 드시는 분 저 또한 똑같지만 솔직히 이제 술이 많이 채서 기억이 안 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기억이 나지만 창피해서 기억을 못한 척 그런 적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임에서의 경험담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니 저런 말을 어떻게 남들이 있는 데서 할까. 진짜 저는 영화 찍는 줄 알았어요. 그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혹시 카메라가 있는 게 아닐까. 진짜 웬만한 연기자가 연기를 하는 것보다 더 리얼하게 느꼈거든요. 신기한 모임이네. 이런 게 다 있었나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폐쇄병동에 있던 환자 같아요. 저랑 같이 환자복을 입고,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번 참가를 하셨는지 경험담을 직접 하셨어요. 거기서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그 선생님의 주량은 소주 반병이었던 거예요. 소주 반병이 주량인데 알코올 병원에 와 계신 거예요.
그것도 폐쇄병동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량이 소주 반병인데 알코올 중독자로서 알코올 병원, 그것도 폐쇄병동에 와 있다? 이해 안 가시죠? 저도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분 역시 경험담을 하시는데 주량이 소주 반병인데 주량이 소주 반병인데 소주 반병을 드시고 어, 실수를 계속 되풀이 하시는 거죠. 그 실수가 되풀이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 알코올 병원 폐쇄병동까지 입원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병은 주량이랑 상관없이 소주 반병, 소주 10병, 뭐 소주 20병씩 드셔도 괜찮으신 분이 계시고 소주 반병만 드셨는데 문제가 돼서 알코올 병원에 폐쇄병동에 입원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한 분은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분은 AA 멤버 선생님 아니셨는데 유일하게 알코올 중독이 아니신데 병원에 같이 입원하신 분 계셨어요. 그 당시에 거의 한 60 전후 되신 약간 어르신이었었는데 그 어르신은 어떻게 입원하게 되셨냐면 그 보도블록을 깔으시는 기술자분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랑 같은 주치의 선생님이라 교육을 같이 듣는데 일 끝나고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2병을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들하고 헤어지고 편의점을 간답니다.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드시고 그리고 또 다른 편의점 옮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드시고 2병을 또 다른 편의점 가서 한 곳에서 여러 병 드시면 동네에서 소문나고 그럴까봐 몰래 드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3-4군데를 드시나 봐요. 그렇게 계속. 그렇다고 뭐 술 문제로 집에 가서 다투시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근데 그분은 어떻게 오셨냐? 이제 말 그대로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술도 많이 드신 애주가셨지만 간경화가 오신 거예요. 간경화가 오셔서 일반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일반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자기 발로 편하게 다닐 수 있으니까 나가서 자꾸 술 드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족분들이 이 알코올 병원에 입원을 시키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뭐 전혀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보다 애주가였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했지만 일반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도 계속 술을 드셨기 때문에 알코올 병원에 오게 된 그런 이야기였어요. 날씨가 추워서 일단 차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한 분은 제 아시는 지인이신데 음, 그분도 애주가세요. 애주. 음, 64년생 형님이셨는데 어, 택시를 일찍 시작하셔갖고 26인가 7인가에 개인 택시를 받으셔갖고 아, 한 30년? 30년 정도 되셨나? 잘 모르겠네. 그냥 개인 택시를 꾸준히 하시던 분이었어요. 저랑도 술을 많이 드셨는데 제 친한 친구도 개인 택시 일찍 사서 시작을 해갖고 제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 형님도 마찬가지고 밤 일을 안 하세요. 개인 택시인데 새벽 3시에 나가면 보통 10시, 11시면 오전에 일 끝나고 들어오시는 그런 형님이셨어요. 그러면 저도 예전에 술 먹을 때는 음,
이제 전날 많이 먹고 이제 애주가에서 이제 중독자로 넘어갈 때죠. 술이 이제 좀 모자라다 싶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 한 2시간, 3시간 자고, 뭐, 9시, 10시쯤 되면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 형님이나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면 바로 그냥 콜이에요, 콜. 그러면 이제 저를 태워서, 어, 그 친구랑 그 형님이랑 같은 동네에 살았었는데, 차를 이제 개인 택시들이니까 차를 주차해놓고,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술을 한 잔씩 하는 거예요, 점심 먹으면서. 그러면 저는 그 친구나 그 형님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맥주를 시작하면 그 형님이랑 제 친구는 이제 소주를 한 잔씩 먹고, 그럼 2차쯤 가면 오후 2시나 이렇게 되면 맞춰가면서 먹다가 이제 깜깜해지면 제가 다시 좀 소주를 먹고, 그 형님들이랑 뭐 보통 한 8시 이렇게 헤어져요. 그러면 저도 이제 전날 술도 많이 먹고, 다음날도 많이 먹으니까 이제 한 이틀 술 먹어버리면 푹 자게 되죠. 근데 그 형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병원 입원하고 나서 제가 1년 정도 이제 먼저 병원 입원했는데 그 뒤로 이제 들은 얘기예요. 이제 제가 병원 입원하고 나서 그 형님 이제 간경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간경화라는 게 말 그대로 간이 딱 굳는 거잖아요. 간암 가기 전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1년간은 술을 좀 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술자리는 가셨었고. 제 친구는 술을 먹는데, 어? 그런 같은 경우는 밥 먹고 술만 따라주고 술을 안 드시더래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서울 큰 병원, 아산병원으로 올라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인가 봤더니, 제 친구랑 다른, 뭐, 개인 택시 하시는 분 3분이 계셨는데, 그 형님 말고 다른 또 분, 한 분 계셨는데, 그렇게 맨날 어울려서 드셨는데, 그 형님은 이제 간경화 걸렸으니까 술을 안 드셨던 거죠. 안 권하고. 근데 둘은 계속 이제 마셨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참지 못하고 집에 가서 혼자 술을 드신 거예요. 그냥 간경화에서 간암이 넘어가셔갖고, 아산병원 갔더니, 이제 도저히 안 된다. 그냥 내려가셔라. 하던 찰나에, 어, 뇌사자가 생겨서 간이식을 받으신 거예요. 간이식을 받으셔갖고, 지금은 술 안 드시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애주가들은 열심히 일하고 살면, 이 간경화라는 간암이라는 게 걸려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나라의 간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간암에 걸리지 술 먹어서 간암 걸릴 확률은 거의 10% 20%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10% 20%가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아니에요. 일반인 애주가가 걸린다는 사실이죠. 왜?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많이 마시되 술 마시고 자꾸 실수를 하니까 병원에 끌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제 영상에 얘기했듯이 감마지티피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던 감마지티피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3개월 후 퇴원하고서 그 삼성 반도체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간마지 스피가 40 미만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아마 카톡에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그만큼 이 간이라는 놈이 금방 회복이 되고 한 번 망가지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 간암이 걸리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들이 죽냐? 저도 알코올 병원 가서 들은 얘기지만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이상을 입원을 시키기가 힘들지만 저희 있을 때까지만 해도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계속 폐쇄병동에 가둘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 병원도 이 교도소랑 똑같이 어떻게 하면 밖에서 안 잡히고 오래 술 먹냐를 병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많이 오래 먹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 저희들 말로 췌장이 망가진다고 그러는 췌장이 녹는다고 그래요. 췌장이 녹는다고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술을 계속 먹다 보면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다 보면 이 신물이라고도 하죠. 왜 이게 똥물을 기원한다고 하는데 술 많이 먹으면 오바이트 하면 하얀 뭐 노란 물 같은 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중독자분들은 이 장치라고 하는데 오래 드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오줌 싸고 뭐 대변까지 싸고 하면서까지 술을 드시다 보면 이 식도정맥이 이 산액에서 이 오바이트를 하다 보면 안에 있는 식도정맥이 터져서 이 피를 토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는 잘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이 간암, 애주가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 일찍 가서 안타깝다 하시는 분 보면 어디 가서 술 드셔도 호인이시고 술자리에 매너 좋고 또 가정 일에도 열심히 하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이 꼭 간암에 걸리신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만큼 술을 드시되,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제 주변 사람들한테 술 끊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뭐 술 줄이라는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술 오래 마시려면 천천히 마시고 검사하고 마시고 그리고 진짜 팁을 주자면 왜 새해가 되면 1월 달이 되면 금연할까 금주할까 생각해 보시잖아요. 그냥 한 달 정도 할 수 있다면 한 달이 아니더라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아니면 20일까지라도 잠깐만 쉬어주면 이 간이란 놈은 금방 재생이 되거든요. 하지만 한번 망가지기 시작한 간은 절대 되돌아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 지난달 20일인가도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어, 이번에도 역시나 간마지 피는 25가 나오더라고요. 25.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제가 지금 술을 참고 안 마시고 있고, 음, 하지만 술 드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관리해서 드시고 블랙아웃 안 당하게끔 드시고 그게 술 오래 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하고 또 제가 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뭐, 그 뭐라는 거죠? 맞춤 동영상이라서 다른 분들 것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저희 중독자들은 술 끊었다는 소리를 하질 않아요. 그냥 오늘까지 안 마신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 저희들은 목숨이 끊고 땅에 묻혀야 비로소 술을 끊었다고 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주위에 저를 제가 좋아하는 멘토 선생님, 그 선생님도 9년 단주를 하시다가 술을 재발을 해서 알코올 병원에 계시다가 다시 단주를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보통 9년 단주하고선 재발해서 하시는 분이 제 주위에 계세요. 그리고 제가 경험담 들었지만 술 끊고 결혼을 하셔갖고 21년 만에 다시 술을 드셨는데 21년 전에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알코올 중독이란 병은 죽어야지 끝나는 병이지. 제가 3년 끊었습니다. 5년 끊었습니다. 10년 끊었으니 다가 아니에요. 그냥 단 오늘까지만 안 마시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저도 가끔 엄마랑 그런 얘기, 아니면 제 친한 사람들이랑 그런 얘기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 너는 술을 끊었지 않았냐? 하는 소리가 제일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화도 많이 나고요. 왜?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안 하고 산다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정말로. 스트레스 사람이 받잖아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고. 유일한 낙이었고, 제일 좋아했던 술을 안 마시고 사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너는 술 끊었잖아. 너 술 안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영상이 길어져갖고, 길어져도 이 얘기는 하고 싶은데, 솔직히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 전두엽이 잘못돼서 망가져서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게 생긴다고 하는데, 저는 뇌수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제가 뇌수술을 하면서 뇌를 건드려서 정상적인 뇌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한번 먹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약 1년을 단주했으면 나를 위한 보상으로 딱 12월 31일 날 하루만, 1월 1일까지 하루만 어디 펜션 잡아놓고 전화기 던져놓고 하루만 술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진탕 먹고 다시 단주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아요. 정말로 제가 1년 동안 술을 끊어서 단 하루만 술을 마실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1년에 하루를 술 먹었다고 치면 아무 이상이 없이 잘 먹었다고 치면 그건 6개월, 3개월, 시간이 지나면 한 달 다시 돌아가서 예전에 저로 돌아갈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첫 잔을 아예 피하고 마시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모임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주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기주의가 돼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AA를 강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도 어쩔 때는 바빠서 지금은 뭐 더 그러겠지만 예전에 제가 힘들고 그러면 모임에 툭 나가요. 미안할 정도로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는 선생님들 계세요. 그럼 저도 경험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죄송하다고. 힘들 때만 와서 그냥 AA에서 속상한 얘기 털고. 왜냐면 같은 중독자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를 잘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그러면 AA 등을 돌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제가 그렇게 그런 부분에서 이기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주위에나 주변에 어, 또 술을 많이 먹건 적건 먹건 중요하진 않고요.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는 분명한 거는 똑같은 패턴으로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술 먹는 양이랑 상관없이 기승전 똑같은 걸로 자꾸 반복을 한다면 그거는 알코올 중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술 주량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알코올 중독은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어, 다음번에는 알코올 병원 세 번째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제가 좋아하는 멘토 선생님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툭툭 던졌던 한마디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 바로 그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뭐였었냐면 술 끊으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지 살아봐 더 힘들 거야 했던 그런 말이 어떤 거였었는지 제가 살면서 느꼈던 거.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영상할 때 영상에 말씀드렸던 술 끊는 게 가장 쉬웠다. 그거랑 매치가 되는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고요. 그리고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